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현대 영문법은 1대1의 원리에 따라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두어 번에 걸쳐 공부하게 될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그리고 관계부사로 세분되는 종속 접속사의 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등위 접속사나 종속 접속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문장 형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 등위 접속사는 독립적인 두 개의 문장을 각각 동등한 관계에서 문맥의 흐름에 맞게 접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속 접속사가 사용한 문장은 두 개의 독립적인 문장 형태가 존재하지만 자신이 이끄는 문장 형태로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문장 내에서 형용사, 명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종속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접속사를 사용해도 여전히 두 개의 개별적인 문장 형태를 갖고 있는 등위 접속사와는 달리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문장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나눠 배우게 될 관계사는 자신이 이끄는 문장 안에 있는 명사 하나를 위치 이동시켜 선행사로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사와의 관계에 따라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그리고 관계부사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관계사는 앞서 설명한 선행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그 선행사를 대신하거나 선행사를 한정적으로 수식 또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사 또는 그 밖의 종속 접속사를 활용하면 문장의 간결성이라는 현대 영문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두 개의 문장을 좀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제시된 두 개의 문장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s my sister. The woman is wearing a red dress. 위 두 문장은 굳이 각각의 문장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종속 접속사인 관계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문장의 효율성과 간결성, 그리고 뜻을 전달하는 가독성까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형태로 표현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성분을 찾습니다. 위 문장의 경우 the woman과 she라는 주어가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적용되는 문법 규칙에 따라 한 개의 종속 접속사를 선택합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the woman과 she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인 who를 선택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주격과 목적격을 더 이상 who와 whom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음의 용이성과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who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대명사를 선행사인 명사 뒤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두 문장의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해당 명사를 대체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때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본래 이끌던 문장 속에 있던 명사 하나를 선행사로 사용하기 위해 위치 이동시킨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형태는 항상 명사 한 개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제시된 두 문장은 아래와 같은 한 문장이 됩니다. The woman who is wearing a red dress is my sister.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내 여동생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여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내 여동생입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상태는 입고 있는 어떤 빨간 드레스이며 그 여자의 상태는 내 여동생입니다. 우리가 관계사를 공부할 때 기억해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사는 선행사인 명사를 한정하거나 대체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이 그 선행사가 된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품사일까요? 단어 역할로서의 형용사는 명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단어가 문장에 등장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함께 위치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생략되었거나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형용사 뒤에 있어야 할 명사 people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서의 형용사는 반드시 그 앞에 상태 동사가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동사를 포함한 상태 동사가 없다면 역시 생략되었거나 가까운 곳에 그 형용사가 의미를 보충해주는 명사가 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주어,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가 있어서 그 앞에 상태 동사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뒤에 명사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어 자리의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용사의 특징적인 역할 때문에 형용사는 항상 불완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대로 명사는 어떤 의미 보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단어입니다. 물론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에 더해지면 그 명사의 뜻이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눈치채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전에 있는 형용사는 명사가 있어야 완전한 의미를 완성할 수 있듯이, 사전에 없는 형용사도 문장 구조에서 빠져있는 명사와 함께해야 그 완전한 의미를 완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본 원리는 준동사를 공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예문의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woman who is wearing a red dress is my sister.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사용한 관계사 문장 구조는 아래와 같이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술어 앞에 있어야 할 주어인 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the woman을 관계사 who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있던 서술어인 is 앞에 위치시키면 the woman is wearing a red dress라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관계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관계사 이끄는 문장 안에는 선행사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사 앞으로 위치 이동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위치의 명사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명사 중에 한 개의 명사를 선행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관계사 앞이나 뒤로 그 명사를 위치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 위치에 있던 명사를 관계사 앞으로 이동시키면 그 관계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 목적어 위치에 명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시키면 그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관계사와 선행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사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그 쓰임새를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위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영상 진행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형용사 of which는 현대 영문법이 안내하는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이제는 그 쓰임새가 제한적이며 whose로 대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whom 역시 발음의 용이성과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주격과 목적격 구분 없이 who로 대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사의 기본 종류가 되는 관계대명사와 관계형용사, 그리고 관계부사를 사용한 예문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형용사와 관계부사에 관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끄는 문장 속에서 명사 하나를 선행사 위치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를 대체하거나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어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거나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주어와 관련된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관계사입니다. The person who is standing there is my friend.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곳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서 있는 내 친구입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상태로 서 있는 곳은 그곳인데 그 사람의 상태는 내 친구입니다. The person is standing there. 이와 같은 하나의 문장이 사전에 없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어 자리에 있던 명사 the person을 문장 앞으로 이동 위치시켜서 선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who 이하는 선행사로 위치 이동한 명사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었습니다. Who is standing there? 그리고 주어 위치에 있던 명사를 선행사로 사용해서 관계대명사인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형용사적으로 후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서술어와 관련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관계사입니다.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is on the tabl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가 어제 산 그 책이 탁자 위에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책은 내가 어제 산 입니다. 그 탁자 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 책을, 그런데 그 책을 내가 샀던 때는 어제였고 그 책이 있는 상태인 면으로 접한 곳은 그 테이블입니다. I bought the book yesterday. 이와 같은 하나의 문장이 사전에 없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동사인 bot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 the book을 문장 앞으로 이동 위치시켜 선행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여서 사물과 관계된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또한 관계대명사 that 이하는 선행사로 위치 이동한 명사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었습니다. That I bought yesterday. 그리고 목적어 위치에 있던 명사를 선행사로 사용해서 관계대명사인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형용사적으로 후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전치사와 관련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The project which we are working on requires a lot of effort.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가 작업 중인 그 프로젝트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작업 중인 요구합니다. 많은 노력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우리의 상태로 작업 중이었던 면으로 접한 대상이었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것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The project which we are working on requires a lot of effort. We are working on the project. 이와 같은 하나의 문장이 사전에 없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 the project를 문장 앞으로 이동 위치시켜 선행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여서 사물과 관계된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project which we are working on. 또한 관계대명사 which 이하는 선행사로 위치 이동한 명사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었습니다. which we are working on. 그리고 목적어 위치에 있던 명사를 선행사로 사용해서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는 명사인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형용사적으로 후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관계사가 되는 관계 형용사와 관계 부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사의 제한적 용법과 비제한적 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